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갑이 넘은 지가 꽤 오래됐고 올해 65살이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을 그냥 사장시키긴 아깝고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서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로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SBS FM 러브 FM의 독서 캠페인에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에 참여한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나무만이 아니온 숲전체를 보자는 그런 학습 지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넓고 크고 좀 넓게 바라보는 지도자, 이런 사례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열정이 교육이라는 것은 다 열정이죠. 철없는 아이를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은 교육, 직접 만나서 계속 열정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학습법은 의식 상승 방법이지요. 단 한 번에 이렇게 만남의 교육이라 발로우라는 발로브라는 학자가 이렇게 만드는 그 만남의 교육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아이를 천재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이의 특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미리 예측해서 어릴 때부터 시키자는 것입니다. 어릴 때 되도록 어린 나이에 시키면 그걸 가능 능력 체감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16.5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 저는 이제 교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합창을 할 때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냐, 지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기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용택 선수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중학교 3년 동안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초등학교 때 이미 잘하는 선수였죠. 물론 무리 중에서는 그렇게 치고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 기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테니스 가장 잘 치는 선수로 클 수 있었죠. 어릴 때 독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는 재밌는 거, 아주 좋은 거라는 인식을 심어줘요. 어릴 때 심어주지 않으면 하기 힘든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는 아주 재밌다고 체면을 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앵무새를 가르칠 때 앵무새는 2달이 되기 전에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게 교육을 시켜야만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지, 그 이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답니다. 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무를 꼬아서 키워야지만 분재가 되는 거지,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이 어릴 때 추억이 평생 기억이 되고 각인이 되잖아요. 각인기라고도 말하는데, 그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은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기 적성을 고려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적성이 드러나는 시기는 10살이라 그래요. 하여튼 취약전에서부터 많은 것을 이렇게 섭렵하게 해야만 적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성이 나중에야 발현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제 아버지의 교육법을 한번 이렇게, 제 아버지는 장사꾼이었는데요. 작게 먹게 했어요. 제 사촌 큰 형님이 계셨는데 저보다 뭐 나이가 한 30살 정도 더 많이 먹으신,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별명이 조배때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적게 먹기 훈련을 했는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시절부터 혼자 찾아다니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뭐 큰 집에도 혼자 가게 하고
일갓집에도 혼자 찾아가게 하고 늘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사실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저는 가슴 뛰는 굉장히 겁을 먹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건데 좀 그건 조금 지나친 면은 있었지만 하여튼 혼자 찾아가게 하는 교육,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하라는 것은 잘 받은 거,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행을 많이 해라, 출입을 많이 해서 여행을 많이 해서 견문을 넓히고 크게 놀아라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인생에서는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해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인사하러 다니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다니는 인사 잘하는 교육을 엄청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버님은 물론 초등학교에도 못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법률 자문가로서 대서서 아저씨, 종교 자문가는 무속인, 풍수지리, 의료 자문에는 무허가 의료 행위하는 한의사 아저씨 이렇게 이 자문위원을 두시고 그분들의 조언을 많이 받았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잘 활용하라 이런 뜻이겠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제 책은 전국에 57명의 공부 잘하는 아이의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대화해가지고 그 어머니들이 말한 거를 다 받아 써가지고 사례를 중심으로 책을 썼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 우리 수학 선생님이었던 우리 선배님이 한 명도 서울대학 보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두 아들을 다 서울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길래 서울대학에 두 명이나 보냈냐. 근데 일주일 있다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더니 내가 그 집안도 잘 아는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구두쇠고 뭐 그랬단 말도 들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때문에 애가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이제 공주빠찌를 동화책을 읽고 와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책 읽었어 뭐 그러면서 얘기하려면 엄마가 귀찮아 야 설거지해야 돼 저 비켜 이렇게 해. 잘 안 들어주더랍니다.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빠도 바쁘다고. 근데 할아버지는 손주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줬어요. 그렇니?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랬구나 공주가 그랬구나 뭐 이런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육 효과가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전부 일을 중지하고 다 모여라. 그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할아버지까지도 초청해가지고 동네 사람들까지 모셔다 놓고선 큰 애한테 계속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동생놈이 멀리서 보니까 형이 칭찬 많이 받고 박수도 받고 용돈도 받고 사탕도 주거든. 그래서 동생도 이제 자기도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발표하기를. 그러니까 애들은 책을 읽을 때 남한테 발표하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참 좋은 독서 습관이죠. 그냥 무미건조하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책을 읽어서 누구한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참 잘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박주연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합격한 박주연 양의 엄마는 이분은 이제 삼육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었다가 아이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애를 키웠는데요. 세네 아들 하듯이 이게 공부는 좋은 것이라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공부는 재밌는 거, 그리고 어려울수록 재밌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박주연 양이 하버드 대학까지 로스쿨까지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어머니를 모셔다가 강연도 시켜드리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캠브리지에 진학한 손 에스테 양은 그 어머니가 애 숙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숙제를 안 해주는 엄마로 찍혔었대요. 그래도 네가 스스로 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공부 잘하는 자기 스스로 하는 학생이 됐고, 물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NI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 신문으로 하는 학습을 하면서 아주 재미를 느껴 자기가 했던 공부와 딱 맞는 그런 공부를 하느라고
그때 재미를 느껴서 진짜 그런 이 기초를 잘 닦고 있던 학생들은 어떤 계기가 되면 아주 갑자기 일취월장할 수 있죠. 이렇게 돼서 공부 아주 잘하는 학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선수를 제가 키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자의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열정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조기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어릴 때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길을 트듯이 지도자가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아주 생생하게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도록 조기 교육을 시켜라. 아까 16.2배의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30%의 원리, 60%의 원리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요. 우리 나이 30이 넘은 사람이 배드민턴을 배우기 위해서 아무리 훈련해도 60%, 선수의 60%밖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능력 체감 법칙이라는데 이 법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여득한다는 말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기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기계 추조를 했었는데요. 키가 작고 팔 힘은 좋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기계 추조를 있는지 그런 운동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골 학교 다니다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기계 추조부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가지고는 도저히 그 이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제가 잘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 현장에서도 그걸 계속 실험해 보니까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에 그 정부에서 그런 걸 많이 주장했잖아요. 선체력 후기술이라는데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기술이 먼저고 체력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만들어도 금방 체력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기술 후체력으로 역발상을 해라.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